가족과 떨어져서 4년 동안 40대 아들이 치매에 걸린 60대 아들이 어머니를 숨지게 노숙의 하고 국어를 하며 스스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사회 관계망이나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의식이 돌아오시지는 않으시고 가족분들이 연락을 드렸을 때 연락을 받으실 수 있는 보호자분이 없고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환자분의 옹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 대신해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다들 막 싸움 딱이 됐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사업팀 촬영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사업팀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촬영 시작을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박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사업팀 이기주입니다. 네, 일단 저희 사회사업팀에 방문해 주셔서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료비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혁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그리고 의료의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황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실에 내원하신 자살시도자분들 돕고 있는 박지설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유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업하고 정신과 평가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고마워. 병원의 사회복지사들은 두 가지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배치가 돼서 환자분들의 재활이나 사회복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민들 중에 정신건강에 어떤 이상을 느끼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그 정신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 두 가지 영역의 사회복지 영역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그 저희 부서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 전달을 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차라리 제가 자원봉사실 가서 따로 일을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학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여러 부서들이 이제 같이 힘을 모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요. 저희 아마 사회사업팀 행사나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의 업무를 모두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인원이 적었을 때는 아무래도 한 명이 부담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그때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훨씬 낮아진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지를 정말 몰랐고요. 말 그대로 어려운 환자들을 도와주는 요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에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지도 몰랐고, 기부금도 이쪽에서 모든 거를 다양하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설명을 먼저 하나 드리면은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의료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좀 임상적인 심리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분들이 좀 길게 하는 깊이 있는 상담들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회사업팀의 상담을 좀 폭넓게 맡겨주셔서 뭐 말로 1시간씩 상담하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중독 환자분들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마음챙김 VR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사업팀 열심히 해서 활동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모든 병원에서 이렇게 좀 넓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사회복지사의 업무 자체는 정말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병원이든 폭넓게 일을 하긴 하겠지만 여건이나 아까 유경쌤이 말한 것처럼 인력 구조에 따라서 한계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사업팀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호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은 비전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항상 저희들을 만날 때 뭐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가끔씩은 또 새로운 일을 하시려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까? 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아요. 입원하실 때 가족분들이랑 아예 관계가 단절됐었던 분이 계시는데 입원하시면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연락이 닿았고 가족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의료비 지원도 연계해드렸던 환자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가족분들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보니까 이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조금 나에게 왜 연락했냐 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일단 저희도 어쨌든 보호자분이 부담이 덜 가게끔 의료비 쪽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환자분하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담을 조금 열심히 했었고 이제 퇴원을 하시고 나중에 외래를 오셨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환자분들 치료 과정에 도움을 주시려고 같이 생활하면서 뭐 식사나 약 챙겨 드시는 거나 외래 오시는 것도 도움을 주고 계셨고 아직 물론 치료 중이셔가지고 실제로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오셔가지고 꼭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은 내가 이 병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아동학대 사업을 맡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이제 응급실로 온 아이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어린이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던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일을 맡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보게 된 이렇게 화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저도 우왕좌왕하던 중에 이제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좀 전달을 받고 그 아이가 진료 받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좀 붙어 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랑 좀 이야기를 또 하면서 자기는 뭐가 즐거운지 뭐가 무서운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이런 거를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사실 유치원 다닐 나이 정도였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잠깐 같이 붙어 있었다고 옆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손을 잡는 걸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미숙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감동이나 위로를 받았던 아이라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80대 노부부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2014년도 고용인에서부터 계속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 그 당뇨성 발로 이제 왼쪽 다리를 일부를 절단을 하시고 심장 쪽에서도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매번 노부부가 되게 사이좋게 붙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리를 조금 더 절단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소견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펑펑 우시면서 이제 저희 팀을 찾아오셨었는데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 슬아이 이남 1녀가 있으셨는데 막내 따님이 그래도 살갑게 다 간병도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유방암 판정을 이제 따님께서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딸한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가 고액으로 나오고 했었어가지고 그때 다른 데 다 지원 신청을 넣어봤지만 아까 전인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각지대에 계셨어요. 일단 다 지원이 거절된 상태였고 그래서 이런 중에 이제 원목실 목사님께 전영주 목사님께 도움을 구했고 이제 다른 외부의 교회를 연결을 해주셨어가지고 다행히 일부 지원을 받고 무사히 퇴원을 하셨던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반전이 있나요? 예.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아마 뒤에 예배실에 오셨었나 봐요. 네. 예배실에 오셔서 정성스럽게 그때 또 편지도 주셨잖아요. 네. 그 글씨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삐뚤삐뚤 글씨 쓰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계속 말씀은 하셨었거든요. 이걸 제가 언젠가 꼭 갚겠다 말씀만 하셨고 아마 글씨가 삐뚤빼뚤했던 이유는 그 환자분께서 시각장애 6급이 있으셨는데 부인께서 옆에서 손잡고 같이 글씨를 써주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편지가 조금 더 삐뚤빼뚤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보호자 없는 분들이 가장 상황이 답답하죠. 저희도 일단은 뭐라도 신청을 하려면 정말 최소한의 서류도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구비할 수가 없고 저희는 사실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외부 기관 담당자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다들 막 싸움닭이 됐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 환자분의 옹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 대신해서 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이제 담당자들이랑 통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이 필요한 내용에서 최대한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대신해서 싸우지만 결국엔 그게 막힐 때 오는 그 좀 좌절감, 소진감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준비되지 못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을 때 가장 안타까운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것만 조금만 더 하면은 될 수 있는 거를 아는데 이제 어찌됐든 책임의 소재가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디까지 본인들이 할 수 있는지 이 적정선을 정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응급실에 자살이나 자해시도로 내원하신 분들이 이제 또 다시 재시도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퇴원 이후에 단기 한 4회기에서 5회기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마지막에는 자살예방센터나 이렇게 좀 지역사회에 연계돼서 다시 좀 사회생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수는 저희가 가장 많이 들어올 때는 월에 15분 정도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네,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내원하시는 걸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근처에 대학병원이 많고 인접한 뭐 성남 수원에는 이미 이 사업을 하는 병원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용인 지역에는 이런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없었어요. 용인 지역에서 이렇게 자살 시도를 했을 때 빠르게 의료기관에 가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졌었는데 저희 용인 세브란스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용인 시민분들의 정신건강 향상이나 자살을 혹시 시도하셨을 때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판로가 마련이 되어서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내원자 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다른 이제 근처의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몇십 명씩, 30명 이상씩 네, 대부분 그렇게 들어오세요. 그분들 중에 좀 안타까운 소식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소식을 결국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받고 상담 진행하시고 정신건강학과 외래를 다니시는데도 결국에는 우울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다가 자살을 성공해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공감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실지는 저는 감히 상상을 못하거든요. 꼭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네가 뭐가 아쉬워? 네가 뭐가 불행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거를 제가 많이 이제 공감해드리려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 공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강지연 자원봉사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항상 에너지를 받아요. 아침에 9시에 자원봉사를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오시면 이제 제가 아침에 오면 지칠 때도 있는데 이 선생님은 항상 밝게 들어오세요. 뭐가 이렇게 즐거우신지 오면은 막 즐겁게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선생님 보면은 지쳐 있다가도 힘이 나요. 이 선생님 얘기하신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조금 나이가 지나서 시간이 나면
이 강지연 봉사자 선생님처럼 내 시간을 조금 할애하더라도 열심히 에너지를 쏟으면서 하루에 3시간씩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도 그렇겠지만 우리 병원 전체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내부서 일이 아니니까 몰라가 아니라 내부서 일이 아니니까 더 많이 도와드리고 먼저 도와드리고 그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문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 뭐 기본적으로 업무 아니더라도 저희 부서 선생님들하고 다른 부서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배우고 서로 도움 주고 받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자분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수시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인 봉사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금 병원 홈페이지와 병원 내부 게시판에 자원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은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자원봉사자 활동 기간은 주 1회 3시간 이상 봉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봉사 시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저희가 봉사자는 봉사를 하시면 명절 선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요. 당일 중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봉사자는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무료 주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크게 안내 동행이랑 아이북센터, 키오스크, 중앙멸균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관심이 있으면 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